다음 이제 전기 공정인데요. 철거 후에 한번 오셔서 배선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주방 가구까지 설치 완료 후에 조명 설치를 위해 한번 오십니다. 그래서 전기 사장님은 이제 2번 오세요. 이제 첫 번째 샤시 다음에 오실 때 전기 공정입니다. 이때는 이제 배선 작업을 실시하는데요. 조명, 스위치, 콘센트 등 전기선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전선을 빼놓는 작업입니다.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조명과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갖고 있는 가구와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알고 어느 공간에 배치할지 미리 파악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인덕션 전기레인지 사용하는 세대라면 전용선 작업이 필요한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선 작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네. 그리고 또 인터폰 같은 것도 전기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새로 교체할 때 전기 작업자분께서 같이 작업이 가능한지, 추가 작업으로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고, 된다면 이제 전기 사장님 오실 때 요구하면 좋습니다. 전기 작업 전에 미리 도면에 조명 배치를 그려보고 의논을 하면 훨씬 원활하고 효율적인 소통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까대기와 회로 추가인데요. 콘센트나 스위치 위치를 이동하거나 신설할 경우에 까대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을 확장했을 때 벽걸이 TV 걸어야 될 위치를 이동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까대기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했을 때 스위치 위치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달라질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까대기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고, 네,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으면, 그리고 또 소음이 상당히 커요. 네. 그래서 전기 사장님들이 선호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꼭 해야 될 때만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돈도 또 따로 들고요. 네. 그리고 메인등, 간접등, 매입등, 다양한 조명으로 풍성한 공간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이제 밝기 조절을 위해서 스위치 회로 추가를 고려해서 구상합니다. 네, 다음은 전기에서 이제 조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류는 메인등과 보조등, 또 직접 조명, 간접 조명, 매입등과 다운라이트, 펜던트, 월램프와 같은 디자인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운라이트는 집중형, 확산형, 커브형, COB, 네, 이런 게 있고, 사이즈도 3인치, 4인치, 6인치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사이즈도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공간에 맞게 이제 형태와 사이즈를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명의 종류는 이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공간과 이제 취향에 맞게 조명 컨셉을 미리 구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조도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조도라는 거는 이제 공간의 밝기를 뜻해요. 단위는 룩스로 나타냅니다. 공간별 평균적인 조도를 이제 참고하거나 리룩스와 같은 조도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간에 맞는 조도를 산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색온도인데요. 네. 빛의 색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이제 색온도이고, 단위는 켈빈입니다. 주광색은 좀 하얀 빛이고, 네, 5700K 정도. 네, 주백색은 아이보리색, 4000K, 전구색은 주황색, 3000K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색 온도 사진인데, 요 정도가 한 5700K, 주광색 되겠고, 또 아이보리색, 주백색은 4000K, 네, 그리고 전구색은 주황색, 3000K 이 정도. 네. 근데 이제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이런 말들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기 사장님이랑 소통할 때 거의 뭐 켈빈 이 단위로 그냥 숫자로 거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색 온도가 이제 이렇게 높을수록 차갑고 환한 느낌이고, 낮을수록 좀 따뜻하고 어두운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별 용도와 분위기에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스위치와 콘센트에 대해서 볼게요. 종류는 뭐 다양합니다. 파나소닉, 나노, 뭐 르그랑, 융스위치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가 있어요. 가격은 하나에 3,000원짜리부터 30,000원이 넘는 제품도 있습니다. 융스위치가 보통 하나에 30,000원, 뭐 그리고 또 훨씬 넘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 필요한 스위치와 콘센트의 개수는 배선 작업 시에 전기 사장님께서 파악하여 알려주십니다. 전기 작업자분께 이제 구입을 부탁드리거나 본인이 따로 구입해도 됩니다. 네. 기본 조명과 다운라이트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탁드리면 이제 구입을 대신 해주시는 전기 사장님도 있고, 알아서 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집 전체에 필요한 스위치와 콘센트의 양이 많아요. 절대 적지가 않기 때문에 네, 무조건 뭐 예쁜 걸 하면 점점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양이 많이 필요하니까 뭐 예산과 네, 디자인 두루두루 고려하면서 네,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블로그에서 제가 저희 집 전기공정 사진이랑 글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리 전기 사장님이 이제 철거 끝나고 배선 작업하시러 오셨을 때예요. 이때 까대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굉장히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가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세린에서 유명하신 분이 오셨었어요. 전기 사장님하고 처음 통화할 때는 실링팬도 달고 싶고 뭐 융스위치도 하고 싶고 이제 꿈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얘기하고 공사하고 하면서 좀 더 이제 단순하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이제 작으니까 공간에 대한 공간도 고려하고 예산도 고려하고 해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기 파트에는 이제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사전에 정보 검색을
많이 했었어요. 다운라이트 이제 종류라든지 형태, 뭐 사이즈, 뭐 색 온도, 뭐 조명 색색, 뭐 조명 형태, 조도, 뭐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많고 좀 생소해가지고, 네. 이렇게 좀 미리 공부를 해야 전기 사장님하고 소통할 때 이제 어려움도 적고 이제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 사장님한테 도움을 받았던 게 또 노출 천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 집이 25년이 넘은 오래된 집이라서 천장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천장을 이제 1cm라도 높이고 싶어서 제가 진짜 안간힘을 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천장이 높아야 집이 넓고 쾌적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제 천장이 높아가지고 이제 너무 예쁘죠. 시원해 보이고.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집 천장을 이제 줄자로 재보고 와, 안 되겠다. 너무 낮다. 그래서 이렇게 낮으면 작은 집인데도 공사해도 이제 느낌이 크게 달라지지 않겠어. 노출 천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뭐 노출 천장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도 했었거든요. 노출을 해서 천장을 하얀색 페인트로 칠하면 그래도 약간 좀 보통의 가정집 말고 좀 더 뭐랄까 좀 감각적인 느낌의 집이 되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전기 사장님 만나가지고 야심차게 노출 천장의 꿈을 말하니 이제 극구 반대하시는 거예요. 노출 천장 했다가 다시 공사하는 집도 봤다고. 이제 천장의 선이 지저분하게 다 보여서 집에 아늑함이 없어진다고 권장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포기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전기 사장님 말씀 듣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실링팬은 로망이었는데 이제 저희 집이 작은 집이고 천장도 낮고 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네. 좀 큰 집 가면은 실링팬 정말 꼭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너무 예쁘죠. 네. 용스위치라고 합니다. 용스위치도 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 속안에 벽체를 좀 두껍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철거나 목공 쪽에서 이제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많이 들고 스위치 자체도 너무 비싸요. 한 개에 3만 원 넘거나 이래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면. 그래서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그래서 용스위치 대신에 뭐를 할까 하다가 이제 이거는 르그랑 엑셀 르그랑 엑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레트로 느낌 나가지고 이것도 할까 했는데 전기 사장님이 이거 좀 이거는 사용하다가 하자 발생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 없이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그냥 저는 이제 전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기 사장님의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집은 그냥 싼 거, 기본적인 거, 제일전기 하네스 그 제품 했는데, 저는, 그거 매우 만족합니다. 가성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집 도면에 맨 처음에 진짜 혼자 끄적끄적 썼었던 기억이 나요. 미리 되게 지저분하죠. 처음이래가지고 그냥 많이 어설프고 손으로 그냥 막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이게 그려서 전기 사장님한테 보여드린 도면인데,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3인치 다운라이트를 곳곳에 이렇게 매입하던 그런 형태였어요. 굳이 사진으로 보자면은 이제 뭐 이렇게 3인치를 곳곳 매입하는 형태. 요즘에 그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장님이 다운라이트를 이제 직접 들고 다니셨어요. 직접 보여주려고 소비자한테. 그래서 집중형하고 확산형을 다 모두 보여주시는데 이제 어떤 종류 할 거냐고 이제 고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눈이 덜 부신 거로 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사장님이 다운라이트는 어떤 걸 하건 눈이 부시다 하면서 직접 켜서 보여주시는데 정말 눈이 부시는 거예요. 집중형도 그렇고 확산형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천장에 모두 매입할 생각을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단순하고 간결하고 미니멀 그리고 감각적인 느낌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3인치만 무조건 매입하지는 말고 3인치와 뭐 플로어 스탠드 이렇게 뭐 다양한 조명을 활용해서 네, 고급스럽고 미니멀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3인치의 눈부심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편안한 간접등을 원했어요. 그래서 네, 좀 찾아보다가 이제 이런 이미지를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천장 안에 이렇게 간접등을 이제 목공을 통해서 이렇게 천장 안에 이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고 간접등을 설치하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예, 이 안에 T5라는 이제 간접등을 넣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공 사장님한테도 말하고 전기 사장님한테도 말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노출 천장을 없앤 거 다음으로 또 이게 너무 잘한 일이었어요. 이제 저희 집을 보면 거실과 주방으로 끊어지지 않게 쭉 이런 T5 간접등이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전등빛이 직접 제 눈에 오지 않고 벽에 한번 이제 부딪혀서 오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빛이 은은하고 눈도 편안하고 또 디자인적으로도 매우 미니멀하고 감각적이에요. 예. 이게 이제 저희 집 목공하는 중간에 이제 찍었어요. 저희 집은 이제 천장을 다 이제 철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천장을 이쪽 끝에를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새로 만든 모습이에요. 여기에 T5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벽하고 이 천장 이 공간도 사이즈를 정할 수 있어요. 목수님이 뭐 좀 이렇게 좁힐 거냐, 좀 넓힐 거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주방까지 쭉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이 안에 T5를 넣는 거예요. 네, 이거는 주방 모습이고 이거는 똑같이 거실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실에 이렇게 있고 거실 따라서 이렇게 쭉 오고 주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방으로. 그래서 네,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사진에는 제가 실제로 보는 것보다 좀 안 이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훨씬 고급스럽고 너무 예뻐요.
은은하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세 보이는데 이렇지 않고 되게 예쁘고 은은해요. 그래서 색 온도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덧붙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주광색, 주백색 이런 게 말할 때마다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켈빈으로 계속 말하면서 소통했고, 그러면은 이제 되게 쉬웠어요. 저희 집에는 이제 3000K 이하는 없어요. 네. 저는 이제 너무 전구색은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의 색 온도를 말해보면은 거실 등, 거실 이제 메인 등, 그리고 작은 방에 있는 등, 그리고 주방에 있는 등은 5700K고 나머지는 전부 4000K, 4500K 뭐 이 정도예요. 아이보리빛. 4000K가 따뜻하고 안락한 느낌이 드는 색 온도고, 색이 네,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아이방, 작은 방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아이 공부할 때는 뭐 5700K로 많이들 한다, 이제 그렇게 서치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5700K로 했어요. 근데 아이방 5700K로 한 거는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네, 어떤 이웃분께서 이제 팁을 주셨는데 그거 고려해 보니까 그냥 작은 방도 4000K로 하고 이제 개별 스탠드 같은 거는 5700K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호 보완으로 조절하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5700K보다 4000K가 훨씬 이제 편안하고 좀 빛이 고급스럽거든요. 네, 5700K는 좀 너무 형광등 느낌? 네, 하얘가지고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 했던 집은, 네, 집을 전부 4000K로 한 집도 많아요. 네. 그만큼 4000K가 좀 예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이게 지금 T5 들어간 게 4000K잖아요. 그래서 4000K가 이미 있으니까 거실이랑 주방의 메인 등은 그냥 5700K로 해서 이제 상황에 맞게 5700K 켜도 되고 4000K 켜도 되고 이렇게 해서 믹스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저는 배치를 해봤습니다. 색 온도에 대한 건 정말 정답은 없고 개인의 취향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T5 간접등이랑 루이스 폴센 같이도 켜보고 찍고 했는데, 이제 원래는 이것도 4000K고 이것도 4000K인데 좀 아이보리 빛인데 실제로 보면 이때 뭐 어둡고 해서 그런지 좀 하얗게 나왔죠, 색이.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얗진 않아요. 약간 아이보리 톤이에요. 네, 이것보다는 훨씬 예뻐요. 네, 그리고 주방에도 이렇게 뭐 밥솥, 전자레인지 쪽에 배선 작업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전기레인지 전용 선도 작업을 해주셨어요. 이건 너무 좋아요. 전기레인지 하고 뭐 3개 다 쓰고 밥솥도 켜고 해도 절대 안 꺼져요. 그래서 주방에서 요리하는 게 너무 쾌적해져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실 메인 등이랑 간접등이랑 함께 켰을 때예요. 저희 집 거실 쪽에는 다운라이트가 없어요.
네, 대신 이제 이 T5를 넣었기 때문에. 네, 이건 욕실인데, 욕실은 이제 3인치 다운라이트 넣고, 그리고 펜던트 하나 달았습니다. 네, 이것도 4000K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욕실이 작잖아요. 지금 다운라이트가 하나, 둘, 두 개에다가 그리고 펜던트 하나 해가지고 조명이 이제 3개예요. 3개? 예. 근데 원래는 다운라이트를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다운라이트가 3개였어요. 여기 있었나?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눈부신 거 싫어해가지고 너무 밝은 거를 좀 싫어해가지고 네. 여기 3개를 달아줬었는데 제가 하나 너무 밝아서 하나를 이제 꺼달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에 다운라이트 하나는 이제 빛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라이트 2개에다가 펜던트 하나 놓고 씁니다. 근데 저는 좀 모르겠어요. 좀 아늑하고 좀 어둡고 너무 눈부신 거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평소에 펜던트 하나만 켜고 욕실을 많이 써요. 네. 다운라이트 켜는 거랑 펜던트 켜는 거랑 네. 스위치를 나눠 놨어요. 그래서 이 펜던트 하나만 켜고 사용할 때가 많아요. 네, 아늑하고 좋더라고요. 네, 이거는 주방 쪽이에요. 여기 냉장고. 네, 이제 원형 테이블 작은 거 놓고 엔티레디션 플라워팟 조명입니다. 근데 이 플라워팟 조명은 지금은 이제 없앴어요. 없애고 다른 거 더 미니멀한 조명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조명을 껐을 때는 네, 등이 다운라이트 뭐 매입한 것도 없고 하니까 등이 이렇게 존재감이 네, 없고 정말 이렇게 단순한 선만 있어가지고 너무 공간이 미니멀하고 좋아요. 네, 등의 존재감이 없잖아요, 공간에.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한 것도 작은 집에 어울리는 미니멀한 조명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집 봤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집, 제가 멘토링 해드린 집 조명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첫 번째 멘토링 했던 집이에요. 아, 이게 세 번째 멘토링 했던 집에서 썼던 그 라인 조명 샘플이에요. 그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파는데 거기에 샘플 요청하면 이렇게 보내줘요. 이거는 큰 거, 이거는 작은 거, 이거는 30W고 이거는 이제 15W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을 미리 얻은 다음에 목수님한테 드리면은 목수님이 이 사이즈에 맞춰서 천장에 이제 라인을 이제 만들어 주세요. 파서 이제 파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전기사장님이 이제 시공하시고 그런 형태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멘토링 했던 집이고, 네, 이게 지금 사진인데요. 여기는 첫 번째 멘토링 했던 집은 저희 집이랑 똑같은 이제 소룩스 조명으로 메인등을 하고 다운라이트를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 집처럼 T5 간접등을 할까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단점이 천장을 새로 해야 되니까, 뭐, 시간이나 비용이 좀 더 들고, 네. 그러니까 그냥 다운라이트로 이렇게 믹스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제 간단하고, 네. 천장 새로 만들어서 T5 넣는 것보다 시공이 간단하고 또 효과는 좋으니까 이렇게 배치해도 아주 좋아요. 네, 이거는, 네. 그래서 현관은 이렇게 뭐, 한두 개, 이렇게, 보통 2개 넣죠. 다운라이트 이렇게 3인치짜리 넣으면 됩니다. 현관. 네. 바닥 타일도 저희 집이랑 똑같은 타일 했어요. 그리고 신발장 하부 띄어가지고 이렇게 T5 넣으면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등, 다운라이트, 펜던트 이 조합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거는 안방 욕실 타일 너무 예쁘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다운라이트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집도 전부 4000K로 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정말 현관 타일하고 마루하고 1:1 만남. 이거 진짜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멘토링 했던 집 조명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도 너무 예쁘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기 라인 조명 보이세요? 라인 조명이 들어갔어요. 이 집은. 이것도 이제 돌출되는 게 아니고 천장 안에 이렇게 매입하는 형태죠. 길게. 이게 불을 1단, 2단으로 켜서 이렇게 조절이 돼요. 1단, 2단. 그래서 라인 조명하고 다운라이트로만 배치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네모난 등, 중앙에 메인 등 이런 게 없고, 라인 조명하고 다운라이트. 여기 가벽이 있잖아요. 저희 집처럼 가벽을 이제 현관 가벽을 이쪽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가벽 앞 이쪽에 그림을 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앞에 쏠 거 다운라이트 1개 시공하고, 이쪽에 이제 소파 놓을 자리에 다운라이트 3개 배치하고, 그리고 여기 창가 앞에 하나 하고, 그리고 라인 조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벽을 벤자민 무어 페인트로 도장한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걸레바지 없죠. 네, 이게 정말 너무 예뻐요. 걸레바지 없는 거. 걸레바지를 없애려면 이제 벽을 페인트로 칠해야 됩니다. 도장해야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도장한 집이라 가지고 9mm 문선도 안 하고 무문선 그냥 쿨하게 무문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관 켰을 때 모습, 하부에 등 넣은 거, 간접등. 이거는 라인 조명 켰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 블로그에 라인 조명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조명을 이렇게도 켜고 저렇게도 켜고 사진을 다양하게 많이 찍어 왔습니다. 네, 이거는 껐을 때. 이거는 다운라이트는 끄고 라인 조명만 켰을 때. 네, 다운라이트. COB 커브형? 네.
COB형입니다. 이 다운라이트 종류가. 여기 위에 마이너스 몰딩 보이세요? 이런 게 마이너스 몰딩이에요. 약간 안으로 약간 틈이 약간 있는 거. 이렇게. 방은 일반 이제 메인 중앙등 이거 하나만 했습니다. 이 집은 전부 아무튼 4000K로 했었어요. 네, 이렇게 소파 들어오고, 거실에 이제 4개를 했었네요. 다운라이트를. 그리고 창가에 하나 하고. 빛이 되게 예쁘죠? 근데 제가 뭐 라인 조명을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라인 조명 할 수도 있다. 그냥 이런 시공 방법을, 네, 이런 조명 형태를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참고로. 네, 도장한 집이라서 이렇게 무문선 되죠. 물론 도장하지 않고 도배로 한 집도 이렇게 무문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도배로 하면은 여기 손때가 애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손때 타고 이런 게 우려가 돼가지고 저는 그냥 9mm로 했어요. 저는 이제 도배로 하면 그냥 9mm 문선, 얇은 문선 있잖아요. 목수님이 이렇게 9mm 작업해 주시잖아요. 도배를 하면 저는 9mm 문선 추천드리고, 도장을 하면 뭐 당연히 무문선 하면 되고, 예,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와, 여기 걸레바지 없어요. 너무 예쁘죠? 네, 걸레바지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네, 찍어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은 라인 조명, 다운라이트, 원목마루, 벤자민 무어로 칠한 벽. 네, 아름답죠? 근데 뭐 이 조명 뭐 이 조명이나 뭐 이런 배치가 뭐 정답은 아니에요. 다 개인의 취향이 다르니까 꾸준히 취향 탐색을 하면서 나만의 취향을 만드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내 예산에 맞는 거,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돼요. 다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도 되고, 다 따라서, 예, 사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오늘 샤시와 전기 공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 다음은 이제 목공,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문이 무엇인지